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이제 16강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되게 바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입시 상담도 있었고, 혹시라도 밑에 댓글에 입시에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한 개도 할 거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으면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발해에 대한 역사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왕의 업적,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 근거는 무엇인가. 왕은 뭐 고왕,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이제 선왕 4명만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도 4명만 보면 되겠죠. 고왕, 이름은 대조영이고 연호는 천통입니다. 처음에 698년에 진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진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발해사를 전공하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발해를 건국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영주 지방에 있었던, 영주라 하는 것은 요동과 요소 사이에 있던 뭐 요령성 좀 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란족 왕이었던 이진충이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 틈을 타서 대조영이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진충의 반란을 진압했던 당군이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말갈족 출신의, 거란족 출신의 장군이었던 이해고를 투입을 시켜서 대조영 세력을 격파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전투가 터졌냐면 천문령 전투. 천문령 전투에서 크게 이제 대조영 세력이 이겼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진국입니다. 처음에는 당나라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713년에 당으로부터 대조영이 무슨 국왕으로? 발해 국왕으로 이제 책봉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국호가 바뀌죠. 그 국호가 바로 뭐냐면 이제 발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발해라는 국호가 여기에서 나왔다.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아닙니다. 당나라가 이쪽 지역을 책봉했다 하는 것은 그거 네 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봉 받는 것이 무조건 중국 세력이 편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근현대사 할 때 식민사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2대 임금 무왕입니다. 자, 시호에 무자가 들어갔다. 어떤 업적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전쟁이 많았다. 이런 거죠. 이름도 대무예입니다. 이때 외교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당과 신라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맺었죠.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 발해는 당과 신라를 싫어했을까요? 당연하죠. 나당연합군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당에 대해서는 먼저 당나라가 이제 발해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732년 때 어디를? 당의 등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산둥반도에 있습니다. 산둥반도에 있는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을 했어. 그리고 이 당시 누구냐면 당나라의 지방장관을 살해를 하게 됐죠. 요때 군대를 파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장문유입니다. 장문유가 끌고 갔던 것이 육군이 아니고 수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발해라는 나라가 다른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영토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그거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일본 열도하고 넓이가 거의 똑같거나 약간 넓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군인데 이쪽 지역 산둥반도가 여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장문유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에 산둥반도를 공격을 했다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 요동반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왕 때 이미 요동반도로 이제 진출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발해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부분
요동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3년 무슨 전투? 마도산 전투. 당나라 말고 참 누굽니까? 무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만리장성 입구에 있는 마도산까지 공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마도산 전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왕 때는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했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대립할 정도로 영토가 크게 뻗어나갔던 시대가 바로 무왕 때입니다. 그러면은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발해 북쪽에 흑수부 말갈족이 살고 있었어요. 얘들이 당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뭐냐면 흑수부 말갈족은 발해에 조공을 바쳤던 약소 민족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발해를 배신을 하고 당과 연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먼저 이제 무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흑수부 말갈족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무왕의 동생 대문예가 이것을 반대했다가 왕의 오용을 사서 당나라로 망명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또는 제 동생이 당나라로 망명 갔다.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커트시키기 위해서 무왕이 탁월한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한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무왕 때는 당과 신라에 대해서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자, 각각 예를 들면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신라도, 무용로조, 신라도를 건설해가지고 신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로로 가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습니다.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고려 국왕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고려나 고구려나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책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중국 역사책을 보면은 어느 왕 때입니까? 장수왕 때 나라 이름을 고구려에서 고려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나 고구려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왕 때 없죠? 계속 보겠습니다.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문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당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이 삼성육부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자가 국립대학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치우고 나머지 왕들 한번 쭉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에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그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일 쉬운 과목이 되고 공부 안 하면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임금입니다. 이름은 선왕이에요. 선왕, 이름은 대인수. 연호는 건흥. 요번 때 드디어 발해가 최고의 무엇을 구가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죠.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하고 강성한 국가라고 불렀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영토가 넓었냐면 북동쪽으로는 이제 말갈족의 대부분을 복속을 시켰습니다. 특히 발해한테 제일 오래 계겼던 나라가 월희부 말갈, 흑수부 말갈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세력, 처음에는 약했지만은 이 당시는 굉장히 강력했던 세력으로 자랑했던 나라가 흑수부 말갈족인데 얘들은 이제 복속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요때 이제 요동으로 진출을 했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했습니다. 그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5경, 5개의 수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15부, 그 다음에 62주,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이제 발해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드디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926년에 멸망했는데, 멸망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 간의 불합.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입니다. 얘들 사이에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위 쟁탈전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누구의 침입입니까, 여러분들? 거란족 침입이 있었습니다. 거란족의 침입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연도가 926년입니다. 요 당시 거란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야율아복입니다. 야율아복이 거란족 추장인데 전 거란족 부족을 통일하고 세웠던 나라가 대거란국이라는 나라를 916년에 세웠죠. 이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힌트, 손PD님 힌트. 누구인가? 했어. 단역을 꾀했다 그 말이지. 모발을 하였다. 궁예죠, 궁예. 궁예가 있습니다. 궁예가 딱 한 줄 나와요. 야율아복이한테 무엇을 보냈냐면 보검 한 자루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 태조 왕건 그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야율아복이가 황제가 되었어. 내가 축하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검 한 자루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야율아복이가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죠. 어떤 책에나 어떤 매스컴에나 다른 컨텐츠를 보니까 무슨 폭발, 백두산 폭발에서 발해가 망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연구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두산 대폭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느냐, 아마 그 화산재가 덮일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 화석이 아니라 미라죠. 이게 나올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질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에서 터졌던 베수비오 화산 알죠? 폼페이에.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백두산 폭발도 화산재가 일본의 규슈까지, 홋카이도까지 5cm나 쌓였다는 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발해의 멸망 원인은 거란족 침입. 멸망은 했지만은 발해도 마찬가지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후발해국. 그 다음에 이제 정한국이라는 나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정한국은 열만화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는데 특히 송과 연결을 시도했죠. 왜 연결을 시도했냐면 어느 나라를 협공하기 위해서, 거란을 협공하기 위해 송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외에 흥료국, 대발해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거란이나 아니면 여진족들한테 전부 다 망했습니다. 발해의 부흥운동은 작게나마 그 이후에 1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해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역사인식 문제.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워요. 지금 얘기하는 거. 주로 속지주의 관념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죠. 중국이죠. 중국이 속지주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관점에서 얘기하죠. 속지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연구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역사들은 전부 다 지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면 이 만주 지역에서 발전했던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고조선도 있고 발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고구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지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속지주의 관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동북 쪽에 있는 모든 봉건, 왕조 또는 고대 국가들은 전부 다 중국사에 편입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공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북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역사 전쟁. 역사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뭐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은 영토 문제도 아마 결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도 얘기가 나왔는데 간도하고 동북공정 얘기를 연결 짓는 컨텐츠 제작자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간도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발해사를 연구를 어떻게 했을까? 발해사 연구사라 그러죠. 여러분들 대학원, 역사학과 대학원 가면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 연구사가 이루어졌냐 이거 연구하면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이거 우리나라 역사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최초로 주장한 것이 바로 제왕운기예요. 고려 후기 때 누가 썼습니까? 이승유가 썼던 제왕운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 이런 나라로 제일 먼저 표현했던 나라 책이 뭡니까? 발해고입니다. 누가 썼죠 여러분들?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득공은 서울이었죠 여러분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역사가 아니고 말갈족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 누가 썼어요? 일현이라는 사람이 썼지.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 동사강목도 발갈족 역사라고 씁니다. 그 이외에 이제 발해사를 연구했던 것이 한치훈의 해동역사. 해동역사, 이종휘의 동사.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장지연의 대한강역고.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이렇게 발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석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대조영이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구당서라는 역사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려 별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구려의 별도의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고구려 안에 무수히 많이 살고 있던 다민족 국가잖아요 고구려가. 여기 한 개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큰 고구려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조영이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선생님 저 앞만 봐도 대조영이 말갈족 같던데요. 그리고 대조영 아버지가 뭐냐면 이름이 걸걸중상입니다. 또 길게 말하면 대사리 걸걸중상. 이름 어렵습니다. 대사리 걸걸중상. 그 다음에 대걸중상. 그 다음에 뭐 걸걸중상.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말갈족 이름에서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조영 집단, 제 조상이 말갈족이라 하더라도 고구려에 귀화를 했고 고구려 사람으로 살았고 나중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어느 나라 계승했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인주의 허점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속인주의 허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건국의 영웅. 건국의 영웅은 토착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신교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선지자는 그 동네에서 뭡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단군왕과 토착민입니까? 외부인입니까? 외부인이에요. 아버지가 환웅이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북부여의 시조 해무수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고구려의 고중홍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토착민입니까? 아니죠.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를 건국했던 원조왕. 원조는 그 한강 유역의 토착민입니까? 아니죠. 고구려에서 내려왔잖아요. 신라의 육촌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어요? 대부분 고조선에서 왔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발해 건국 영웅 어디서 왔습니까? 고구려의 별도의 종족 말갈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영주 지방에 있다가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왔던 유민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고려의 왕건도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상이 누구냐면 당나라 숙종. 그렇다 해가지고 당나라 숙종의 후손의 왕건인데 이 나라가 중국 역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난 이후에 왕실 족보에 뭐 칠한 겁니까? 신비주의 또는 금칠을 한 겁니다. 족보를 신성시하기 위해 그런 거죠. 중국도 황제국이지만 우리도 황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성계도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원나라에서 왔잖아요. 건국의 영웅은 항상 외부에서 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신라인 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갔냐면 신라에서 또는 고려인이라고 나왔는데 여진족이에요. 여진에 가가지고 여진 여자랑 결혼해요. 이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아골타입니다. 아골타가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금나라 시조 아골타가 우리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금나라 우리 역사입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바보 같은 말 나오는 거 있죠? 애신강남. 청나라의 황족의 성씨죠. 아이신 기호로
이것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 이게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신라를 뭐 사랑하고 끼우친다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이거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달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고구려 계승. 제일 먼저 대조영. 대조영은 고구려 장수 출신입니다. 물론 중국 역사책에는 뭐 고구려 별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조영이 확실히 말갈족이라 하더라도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다. 두 번째, 여기 확실히 나와요. 일본에 국서를 보냈어요.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물론 국서를 제일 먼저 보낸 것은 무왕 때입니다. 아까 제가 문왕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것은 누구라고요? 무왕 때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부여의 습속을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차지했다. 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고려왕이라고 나와 있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나와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맞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어요. 제일 먼저 정해공주며 문왕의 딸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 한 분이 정효공주 또 한 분은 정해공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어떤 게 나왔냐면은 고구려 전통 무덤이 있어요. 여기서 고구려 무덤도가 딱 하늘을 천장을 봤을 때 요러한 구조를 보이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공부하는데 정효공주하고 정해공주며 헷갈려 죽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효잖아요. 효라는 문화, 중국 유교 문화죠? 이렇게 중국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좀 어거지긴 하지만은. 중국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정효공주는 실제로 당나라 양식입니다. 정해공주면은 뭐냐면 이제 고구려 문화 양식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뭐 석등. 아래 석등. 그 다음에 이제 연화문 와당. 말 어렵지. 연꽃무늬 기와. 그 다음에 온돌.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안 썼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불병자상. 고구려에서 아주 많이 나온 양식이에요. 두 분의 부처님이 병, 좌, 상 나란히 앉아있는 부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맞아요. 물론 삼성육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역사가 맞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진도를 나왔습니다. 17강은 근현대사 동학농민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